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4.3 진실규명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종교계의 활동,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4.3은 반세기 가까이에 지하에 갇혀 있었죠. 즉 4.3은 공산폭동이니까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였죠. 그런데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지하에서 나오는 그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대학가 제야 운동으로 인해서 어쩌면 공산폭동에 맞서서 민주항쟁론으로 시작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진에서 보듯이 1991년 노태우 정권인데요, 4.3 추모제를 하겠다는 시민과 대학생들을 향해서 경찰이 체류단을 무려 400명을 연행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됐습니다. 4.3 50주를 만난 1998년 특별법 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됐죠. 이 사진은 서울 한복판에서 50년 넘기셨다 4.3 진실 규명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도의회 시군위가 연합이 돼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정권 하에서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서명식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임문철 신부가 계시고요. 또 옆에 대통령 뒤에 바로 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두 번째가 아까 인사 말씀한 4.3 평화재단 고위범 이사장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래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2년 반 동안 진행돼서 이 한 권의 진상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결국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죠. 이런 조사 결론에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서 제주에 데려오셔 4.3의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확정되면서 정부에 대해서 7대 건의가 이루어지죠. 정부의 사과, 추모, 기밀, 지정 등등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거사의 해결 과정을 보더라도 이런 어떤 건의사항이 이행을 되고 있다는 이행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4.3의 어떤 전환 시기를 맞아서 4.3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4.3을 단순히 이념, 이데올로기 문제로만 접근했지만 이때는 4.3의 원뿌리가 한반도 분단과 냉전에서 시작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좀 속된 표현으로 표현하면 미국과 소련이라는 고래 싸움에 제주도민들이 등 터진 새우가 되었는데, 어떻게 새우들은 고래는 쳐다보지도 않고 새우끼리 싸우냐는 자각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삼중부, 그것이 자가 되든 무가 되든 삼중부에 대한 역사의 책임은 묻되 하층부에 대해서는 역사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하나의 역사적인 희생자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하게 됐고요. 또 박근혜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4.3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제주도에서는 갈등을 넘어서 화해운동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2013년 그동안에 가장 갈등이 심했던 4.3 피해 유족들하고 경찰 출신들의 모임인 제주 경우회가 화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8월 2일 날에 선언했는데 이 날을 기려서 해마다 합동 참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합동 참배를 하면 군인과 경찰의 영령들이 모셔있는 중원묘지에도 참배하고 4.3 희생자들이 모셔있는 4.3 공원에도 함께 참배하는 데인데 이것은 두 단체만이 아니고 그때는 기관장, 여당, 야당, 도당위원장, 여기 보면 경찰청장, 군지역 사령관 이렇게 폭넓은 참여운동이 전개돼서 이제 4.3은 그 치유를 제주도에서 하면서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민과 관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결과가 빚었습니다. 그리고 4.3 70주년 딱 3년 전인데요. 그 전향기를 맞게 되면서 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이 추진돼서 재작년에 그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 이상의 국가 보상이 지급되고 또 4.3 당시에 있었던 군사 재판을 비롯한 일반 재판 이런 재판에 대해서 제12 규정이 확정되면서 이제 최근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600명 이상의 4.3 수용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됐고 이게 앞으로 3,400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4.3은 이것을 한국 수준이 아니고 전 세계의 수준의 과거사 해결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고 선도를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불교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 당시에 승려 수님이죠. 16분이 희생을 됐습니다. 주로 토불 대한 희생이죠. 여기에는 관음사 주지 스님만이 아니고 그 유명한 일설 스님 이런 유명한 스님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나아가서 사찰 관계자 신도들도 많이 피해를 받고요. 사찰 제주도내 그 당시에 80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70%에 이르는 56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사찰이 전부 불타 없어진 그 절간만 해도 16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4.3 불교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된 이유는 저는 불교가 오랜 전통의 전래 종교여서 도민과의 어떤 밀착성이 중요한 작용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일부 승려들이 4.3 불교에 직관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참여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도의 조계종에 대표되는 그 본사죠. 관음사라고 하는 절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4.3 희생자 천도제가 먼저 시작됐는데요. 1976년입니다. 오랜 세월 전이죠. 아주 이러한 특이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 제14대 관음사 주지로 지선 스님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분은 31살에 아주 연체연소의 나이로 관음사 주지 발령을 받고 제주에 왔는데 부임 첫날 관음사에서 잠을 잤는데 바닷가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수많은 사람들이 떠다니는 모습의 꿈을 꾸었다 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다음날 연배마르신 보살께 꿈 이야기를 했더니 4.3 때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영가들이 천도받고 싶어서 꿈에 나타난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은 바로 4.3 영원 천도하는 100일 기도를 들었고 그 당시에
조계종의 성종정, 고암 정종정, 제주 출신 서경보 스님들을 모셔서 법문을 듣기도 했는데 신도들이 호언이 대단했다. 이렇게 주지스님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관음사에서 해마다 천도제가 보인이 됐고요. 이 보이는 이 사진은 바로 사삼공원의 위패봉안소에서 2017년에 천도제를 지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관음사가 주최되는 4.3 문학상을 제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는 제주도가 주최하고 4.3 평화전이 주관하는 4.3 평화 문학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2017년에 4.3 불교 피해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처음 열렸고요. 그 이듬해에는 서울에 있는 조계사에서 역시 같은 형태의 세미나가 열렸죠. 전국 종단에서 4.3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4.3 70주년은 뭐 대단한 행사들이 있어졌는데 조계종이 주체가 돼서 그 당시 4.3 범국나고 공동주체죠.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희생자 역을 다루는 영상제가 아주 거대하게 이제 거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조계종은 전국에 있는 그 교구 본사마다 4.3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고 그 교구 본사마다 극락완생 발언 기도를 공양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제주 불교 4.3 시대 추모 사업회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에는 조계사에서 그 4.3에 대한 그 예술작품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전시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관음사가 4.3 유적지로 아주 부각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관음사가 4.3 당시 피난처에 대해서 격렬한 격전지였던 사실, 그리고 토벌대에서 관음사가 전부 소멸 전소가 됐다. 그리고 주지스님이 고문으로 해서 희생당하는 사건, 더 나아가서 토벌대의 한 대대가 그 관음사에 주둔지로 설치해서 활동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 관음사에 보면 이런 수경지 같은 이 돌담으로 해서 수경지 만든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으로 추천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21년도부터는 주로 숙녀들의 피해의 내용을 확인하는 증언마당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관음사 중심으로 했던 불교의 4.3 위령제가 22년 작년부터는 이게 연합사업으로 확대가 돼서 작년에는 평화공원에서 올해는 함덕해수욕장에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4.3의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는 학살터를 돌아다니면서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송재호 국회의원에 의해서 4.3 피해 종교단체 지원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됐고 이에 관한 토론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4.3 치유의 앞장서는 많은 이제 불교의 수녀님 신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제가 꼽는다면 현재 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는 허원 스님입니다. 허원 스님께서는 현재 불교 연합회장으로 맡으면서 4.3 치유 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2019년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4.3 심포지에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재작년 4.3 특별법 전부 개정 작업에서는 옴소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도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천주교 상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3 당시에 천주교는 제주도에는 본당 2군데, 공소 2군데, 4군데가 있었습니다만 물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성직자에 대한 피해도 없었습니다. 당시 중앙성당에 심의했던 수인리 신부는 4.3 발발 원인을 경찰이 폭력과 테러에 비롯된 것이라고 중앙에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에게 제주도 경찰이 일제 경찰에 비해서도 나쁘다, 경찰 야만성이 제주도 내전의 원인이다 하는 식으로 토론을 해서 그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49년 2월에는 제주도 4.3 사망자가 그 시점에서 15,000명이 넘고 있고 가업표가 2만 명이라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천주교 활동은 천주교 신자 보호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성당 밖의 일반 주민들의 희생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 천주교 지도급 신자 중에는 토벌대 주요한 그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토벌대 선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그런 뭐랄까 2가지 얼굴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천주교가 아주 그 주위에 주목받는 것은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제주 중앙성당은 말 그대로 민주 성지였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서 단식 기도를 하면 그 무렵에 민주화를 소리쳤던 그 대학생 재헌운동가들이 경찰에 쫓겨서 결국은 중앙성당으로 몰려오게 되면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성당에 가보면 민주항쟁 기념 포석이라고 하는 그런 비석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제주 4.3과 더불어서 광주 5.18이 진실규명에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요. 이 천주교 사재단 그리고 가톨릭 대학생연합회가 이런 진실 밝히는 운동, 추모미사, 마당극 이렇게 전개했고요. 이 사진은 90년에 처음 열린 4.3 세미나인데 이 주체는 어디서 했느냐? 제주 4.3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연구소. 근데 연구소에서 누구는 그 당시에 4.3 행사를 하려면 장소를 확보하는 거, 인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 관이 탄압이 계속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탄압 속에서 장소를 누가 제공했느냐? 천주교에서 제공해서 천주교 그 교육관에서 이런 행사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 4.3 50주년. 우리는 4.3의 이렇게 그 해결 과정에서 4.3 50주년, 4.3 70주년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50주년에 7개 종파가 연합으로 그 진실구경 종교인 대회를 열리는데 서울 성공회 대성당에서 열립니다. 이때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성공회들이 참여했는데 이런 연합운동에도 천주교 신부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에 제주 서문성당에서 역시 연합 4.3 종교인 대회가 열렸는데 바로 서문성당의 주임 신부가 임문철 신부였습니다. 임문철 신부는 3.3특별법 제정운동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죠.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청와대에 서명할 때도 함께 참여할 정도로 그 이후에도 반평성을 4.3 진실규명 명예회복에 앞장을 선 그런 신부입니다. 지금은 제주 교구의 이제 교구장이 되신 문창우 주교님,
그분이 신고 시절에도 4.3 고충 상담소장을 맡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가장 큰 별이라면 김수환 주교를 꼽죠. 이 김추기원이 1998년 제가 소속된 4.3 취재반이 4.3 관련다 제5권에 출간을 하게 되니까 추천사를 보내오셨는데 4.3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 4.3 사건은 재평가, 재해석돼야 한다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천주교에서 처음 4.3 심포지움이 열렸고요. 또 2000년 후반에 제주 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이 부임을 하면서 천주교가 교구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 십자가의 길,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이슈를 그리스도 순환과 연결된 그런 행사인데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무려 5차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70주년을 맞아서 천주교는 전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제주 교구 안내 4.3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교구 차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 주교회의와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 가면 주교가 집전하는 추념 미사가 진행이 됐고요. 또 그 특별 사항은 4.3 70주년을 맞아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모든 이들 마음에 치유 화해의 정신이 뿌리되길 바란다는 4.3 특별 메시지를 발표해서 4.3이 전국화 세계화하는데 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3을 지내는데 이 천주교 주제를 많이 나섰는데 여기 보면 교황 대사인 수혜례의 대주교께서 제주공을 모여서 그 추모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끔찍한 학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 위에 내리사 아픔을 낫게 하소서 하는 기도문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3 당시에 무관 주민 70여 명이 총살당한, 학살당한 학살터에 세워진 주문성당을 4.3 기념성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4.3 진실을 아는데 강우일 주교 참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유엔 4.3 심포지움에 주제 발표도 했고요. 또 미국의 책임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여러 차례 미국에 가셔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4.3을 보는 기독교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제 발표하신 김인중 목사님이 2018년 기고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2018년 제주 성안교회에서 연합기도회가 열렸다. 70여 만의 사상 첫 합동 예배로 모인 것이다. 제주도 내 17개 교단 450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협의회 주관으로 비로소 제주 개신교는 4.3 역사적 현실과 마주했다. 교회에서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는 4.3을 늦게나마 양지를 드러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3은 4.3 진영과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반공주의한 공산국공에 종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조장수 목사의 선무활동의 공과 편안당 저수, 이동정 목사 순교의 부가, 기독교의 성찰의 연계성, 희생자와 육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한 이런 현상들이 겹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4.3 당시의 피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목회자 딱 한 사람, 이도정 목사가 무장교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어서 지금 대전교회가 순교자 이도정 목사의 성지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무장대와 토벌져서 16명이 희생이 됐는데
이걸 교회사에서는 대단한 피해가 있는 것처럼 기술됐습니다. 물론 한 성이면 한 성이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2만 5천 내지 3만 명이 희생된 거에 비한다면 교회 피해는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교회가 피해를 봤지만 4만여 채의 가옥이 불탄 4.3의 전체적인 거에 보면 크지 않았죠. 그럼에도 교회사에서는 제주기독교가 4.3을 큰 손을 다녔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록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조남수 목사, 오슬포 교회 목사님인데요. 4.3 당시에 자수운동을 보고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1988년 4.3의 민족항쟁이 났으니까 이게 맞서서 폭동론으로 강조하는 이 4.3 진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저술에 대해서 반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없이 반복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확산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 제주교회는 4.3을 외면해 왔습니다. 근데 4.3 50주년 처음으로 모스크 교회에서 그 당시 서남지구 기독교 교회가 주최하는 4.3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때 강연을 했죠. 근데 그 직전에 제가 다니는 제주중앙감리교회에서 비슷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98년이었죠. 그러면 저는 이미 4.3 취재반장이 돼서 한 10여 년 동안에 4.3 취재를 하고 신문에 연재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거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15년 동안 어느 교인도 어느 목회자도 저한테 4.3 이야기 단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강연을 하니까 본물 터지듯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와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4.3은 보이지만 않지만 교인들의 내면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것이 4.3이었던 것이죠. 자, 민주선교연구소는 육지에 있는 연구소인데 1998년에 제주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학술 세미나를 열렸고요. 또 99년에는 감리교와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연합으로 추모연합 기도회도 열렸고, 그 해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보수 집단이라는 예수교 장로 예장에서 4.3 치유 기원 예배가 수안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날 행사를 하면서 4.3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고문순 교수님. 고문순 교수님은 4.3을 이제 공산폭동으로 주창하는 분인데요. 그분과 저를 초대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어요. 여전히 매장에서는 그 무렵까지도 4.3을 양보는 시각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4.3 70여 와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기독교교회 협의회가 물꼬를 텄습니다. 기획단을 직접 파견했고요. 4.3 평화연합과 MOU를 체결했고, 또 4월 4일에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4.3 기도회를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3월 30일 날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제주 450구가 연합으로 해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4.3 연합예배가 진행된 겁니다. 그 당시 교단협의회 신관식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4.3으로 흘린 눈물이 있었나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제주도민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기조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장총회가 제주도에 열리면서 그 행사에 참석한 6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제주 4.3 공원에서 합동으로 4.3 추모하는 연합예배를 진행했고, 여기서도 신앙선언, 진실을 외면하는 이단 교회들의 역사적 무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특이할 것은 뭐냐면, 이런 교회와 4.3은 좀
뭔가 거리감이 있었고 불편한 관계였는데 최근에 그 주목되는 논문들이 기독교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신학 목사님께서 개신교와 4.3 사건 인식 연구에 관한 석사 기록을 쓰고 있고, 또 오늘 발표해 주시는 연세대학교 고민희 교수께서 한국 기독교 4.3 담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어떤 기독교와 4.3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참석하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4.3에 둘러싼 종교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불교는 추모와 피해 회복에 비중을 두고 활동하는 인상을 주고 있고요. 천주교는 진실과 정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회개와 발등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성교회 이런 많은 그 교회 종단들이, 종파들이 서로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편가름에서 벗어나서 사상의 진실 앞에서 대면하고 협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4.3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 평화, 인권, 화해, 정의의 가치로 연대하는 그런 운동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